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들 보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유독 감정에 우거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그 영화에 감정이입한 이유는 제 주변에 기생충과 같은 인간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누구였는지, 어떤 기생충 같은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제 시작되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그게 자랑이라고 자꾸 떠들어대는 거야? 너희는 좀 적당히 해야 돼. 너희 새언니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알아. 오빠 말 진짜 그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돈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게 죄야? 없는 집안이면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아이고, 홍길동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한들 말도 못해. 누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야단치려 드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이유로 이런 건 아닌 거야? 우리는 집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내 시어머니 가족이었어. 남편은 가족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물론 나는 집이 없다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예외도 있지? 우리 시어머니 가족은 정말 입이 아프도록 자랑스럽다. 시어머니와 시무이란 두 누나들은 남편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자랑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다음 문을 한국어 문법에 맞춰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인 듯한 모습을 보여 많이 고약하게 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건도 많이 있었죠. 어머머, 내가 못 산다. 아이야,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게 어떤 동네 망신인지. 그게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고 있는지라니. 아이고야, 창에서 어떻게 살지 내 말이 아니래. 나 정말 오빠랑 가다가 동네에서 창피한 죽을 줄 알았어요. 막말로 그거 쓰레기 봉지가 얼마에 팔리는지. 정말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시어머니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신우들도 그지같이 막 그러니까 이것들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시어머니와 두 명의 신우의 행동은 우리 친정에서 가족들도 모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모녀가 이뤄낸 가장 추악한 일을 선택한다면 쓰레기 봉투 사건이 가장 상위에 랭크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사람은 이웃들의 종양치료 봉지에 든 쓰레기를 비우고 그 빈 봉지 안에 자신들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신기한 거짓 행위를 했어요. 저도 이런 일을 뉴스에서만 봤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더 나아가서 제 가족이 이런 행위를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사건 현장에는 저와 남편도 함께 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 19명이 해외 출장을 가서 선물을 사러 시부모님 집에 들렀거든요. 그러나 경찰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 나는 그들이 이런 짓을 저지를 줄 알았어요. 아주 정말 부끄러움을 제대로 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일은 하루 이틀만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확하게 걸린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집과 나머지 셋이 싸울 거야. 아이고, 아주 잘 걸렸네요. 끝까지 그렇지 않다고 증거가 있느냐고 난리를 쳤다가 빌라에서 이웃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자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난 것이 뭐겠어요? 싸움 구경 아닙니까? 남편이랑 누가 싸우나 보다며 차를 세워두고 빌라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웬 싸우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몇 분과 다투고 있었어요. 특히 이웃들이 정말 화난 것처럼 보였어요. 저지야, 진짜로 화가 나서 그랬겠네. 그지 아이고. 이게 진짜 우리한테 화를 내야 한다는 말이 맞지? 아이고? 그래, 내가 어디서 한번 해보라는 거구나. 응, 그래, 한번 해보자고. 세상에, 나는 도둑 고양이가 이렇게 하는가 했어. 하기야, 고양이가 이렇게 봉투를 풀 리가 없지 하면서도
설마 하니 인간이 돼서 이런 추잡한 짓을 하나 했다고. 아우, 지금도 젖대가 떠올라서 너무 창피해요. 손발이 오그라든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장성한 자식을 3명이나 둔 시어머니가 저런 유치한 말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딸들을 보면 지디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저 경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출 줄 모르고 자신만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죠.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논리였던 추잡한 짓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추잡한 짓을.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경찰을 불러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욕시했는데 웃긴 이야기 아니야. 아이고, 그 빌라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라 물어봐. 누구를 보고 웃었다고 할지. 오늘은 아주 잘 걸렸어. 아이고, 내 머리털이 다 뜯겨나가. 머리털이 다 뜯기고 싶어졌어. 싹수 없는 이웃 애들이라고. 너희가 쓰레기 봉투를 잘 묶어두었다면 우리도 이런 짓을 안 했을걸? 원인은 너희가 놓았는데 왜 우리만 탓을 받는 거야? 이 나쁜 것들아. 시어머니는 경찰이 말리도 이웃 아주머니 머리털을 잡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시누이들은 역시 자기 엄마를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망망대해. 쓰레기인 너희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고 뺨치며 소리 질렀어요. 아주머니 중 한 분의 자녀가 핸드폰을 척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시간을 잘못 알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도 저기 있는 싸우고 있는 시댁의 식구들 가족이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 경찰들을 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핸드폰 속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신우의 2명의 얼굴이 찍혀 있었어요. 세상 신난다는 표정으로 남의 집 쓰레기 봉투에 내용물을 버리고 자신들의 쓰레기를 구겨놓는 모습이었어요. 오빠도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김없어. 창피하지 않아. 아니, 창피하다면 알지 못할 거야. 언니랑 오빠가 그 사람들에게 왜 사과를 해? 사과하지 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처럼 여겨질 거야. 아, 나 정말 이모랑 오빠 때문에 짜증난다. 돌아가고 싶다. 왜 우리한테 잘못한 것처럼 그러느냐고 조용히 해.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고요. 사과가 들릴 것 같아서 숨겼어. 정말 명백한 친구가 어떤 선택권이 있겠어요. 결국 그날 싸움도 남편과 나 다 처리하고 우리 부부가 나서서 이웃분들에게 사과했어요. 곧 죽어도 자신들은 사과할 수 없다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시누이들이 시어머니는 되려 사람들이 우습다고 궁시렁거렸죠. 정말 바람 잘 날지 않는 집안인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새발의 피였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아이고, 더한 것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쓰레기 봉투를 뒤졌다는 것 자체가 남편과 나에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칼을 빼들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0번 양보해도 저는 연세가. 엄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너희들은 뭐야? 너희 둘이 엄마 옆에서 정신 차리고 잘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똑같이 뭘 하자는 거야? 뭐를 하는 거야? 엄마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게 뭔데? 현재 오빠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정리해보면 뭔가? 말 돌리지 말고 바로 입 다물고 너랑 동생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해. 그게 아니라면 집에 발도 들지 않겠어. 그래도 남편이 용돈을 안 보낸 건 아니야. 나랑 남편은 양쪽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고 시누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들이 용돈을 벌고 있는 것 정도는 그럭저럭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남편은 앞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몇천 번을 말했던 것이었어요. 일단 신부들은 모두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둘 다 연년생이지만 둘 다 조건을 너무 딱딱하게 따지곤 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까다롭게 찾아다녔어요. 워라밸 근무 시간 때문에 자신들의 휴식을 취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게 워라밸을 따지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 자신들이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해보거나 노력해야 하는데 그냥 돈은 필요하고 일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일자리를 얻어 들어갔다가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오거나 아니면 잘리거나. 뭐 둘 중 하나였죠. 그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아르바이트도 길게 안 했어요. 요즘 MZ 스타일이야. 이게 아직 새언니도 몰라요. 설마 요즘 우리 같은 MZ 세대들 딱 우리 먹고 쓸 만큼만 일해요? 그렇게 이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른 일을 또 하는 거고 한 번 사고 또 한 번 가는 인생. 평생 쫓기듯 일만 하다가 죽을 거예요. 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MZ 나이인 선해. MZ라 그래? MZ 맞네. 지랄하네 MZ. 정신 차려. 하루 벌어 먹고 그 다음날 살 정도로 너희 둘이 그렇게 아껴서 먹고 쓴다고 헛소리하지 좀 마. 지는 무슨 나이 30대에 자기네들이 MZ세대라고 떠들어대는 신위 2명을 보면서 저도 남편이 했을 때 지랄했다는 그 말을 너무나 해. 주고 싶었어요. 당일로 해서 하루 벌어 좀 쓰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일을 구한다. 아이 뭐 어찌 보면 모험적이고 좋죠. 그래요. 이것까지도 좋다. 이건 그런 없는 상황에 좀 아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는 어찌나 많은지. 시어머니나 시누이 2명이나 죄다 뭐 사는 거에 돈을 다 썼어요. 이미 쓰레기 봉투 사건 이후에 시댁 식구들한테 화가 단단히 나 있던 저는 시누이들의 저런 개념 없는 발언에 단단히 화가 나버리고 말았죠. 아가씨들이 생각을 잘해서 고쳐야죠.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일자리 못 구하신다고 저도 아가씨들은 아니잖아요. 제 동생도 씨들이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혼자서 자기 사업 잘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의지 차이 아니에요. 아니,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언니, 동생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니, 동생 둘 다 대학을 잘 나왔고 사업에도 연중이 있어야 해요. 아유, 아가씨, 나는 아가씨 한 게 핑계 아우. 듣고 싶지도 않네요. 매번 그렇게 핑계하다니 창피해할 줄 알아야 해요. 창피한 거 맞죠? 계획을 세우던가 변화를 이뤄야 하는데 시누이 2명은 다 저런 식으로 항상 핑계만 대요. 어떻게든 자기가 그것을 해낼 수 없는 핑계를 찾더라고요. 전화 사건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아예 끊을 수는 없어서 체크카드에 돈을 넣어드렸어요. 실제로 현금이 필요할 때는 남편이 제게 돈을 이체해주고 비밀번호도 남편과 저만 아는 걸로 설정해 두었어요. 매우 엄격하게 금전적 독립을 차단시켰어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어디서 썼는지 알림이 뜨도록 했어요. 번거로워도 이렇게 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시내 2명이 알바를 좀 더 자주 나가긴 했더라고요. 곧 죽어도 회사에 안 들어가면서요 말이에요. 아,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너도 참 대단하다. 나는 너희 남편이 암만 좋아도 너희 시누이들이나 시어머니 같은 기생충들이 옆에 있으면 그 결혼 생활 진짜 집어치웠을지도 몰라. 아니, 너희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창피한 줄도 모르면서 막 나가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아, 진짜 마늘이랑 쑥을 한 톤씩 먹여야 사람 되려나 싶어. 진짜 우리 남편 하나만 보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 거야? 그래, 남편 사람인 거는 내가 인정하지. 아, 그런 듯 참. 너희 시댁 인간들은 대단하다. 그것도 내가 인정한다. 제 주변에서도 시댁 식구들의 진정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몇몇 친한 친구들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우리 남편을 보고 결혼 생활하는 거다라고 하면 너희 남편은 인정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저러고 시댁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사나 싶으셨죠.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해왔던 이유는요. 저희 남편이 사람이 정말 진국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도 자기가 악장같이 공부해서 일해서 자수성가한 게 저희 남편이에요. 돈을 떠나서 저는 제 남편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 되었어요. 저도 제 개인 사업을. 서로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장서방, 이것 좀 먹어봐. 아, 유리집 철딱선이 따라다니느라 힘들겠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한데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요. 집에서 맏형으로 컸어도 어린 장난이 더 많아요.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해. 그나저나 소개해준 장모님의 손길 덕분에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정이 엄청 귀엽단다. 장모님을 보고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고 남편의 그런 성질은 제 친정엄마와 제 여동생도 좋게 생각했었어요. 남편 또한 제 친정 식구들을 좋아하라 했어요. 시작과는 달리 친정의 재정 상황이 꽤 괜찮았어요. 이를 굳이 숨길 필요는 없는 사실이에요. 건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 지위나 처지가 같으니 괜히 동질감도 느껴지네요. 바깥 양반 두 분 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렇죠. 그러게나 말야요. 뭐가 그렇게 성미가 급해서 자식들이 커서 결혼하는 것도 안 보고 그렇게 일찍 갔나 싶네요.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상견례 당시 당신들 처지가 같다면서 아주 잠깐 동질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었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당신들의 배우자와 사별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아빠는 저와 제 여동생이 중학교에 가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부재를 맞은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두 자매를 그 누구보다도 잘 키워주고 싶으셔서 일을 더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서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의 차이점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 차이점은 우리 남편이 아주 높은 가격에 샀어요. 우리 친정모와 시어머니 사이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엄마는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벌어들였다는 것이에요. 엄마는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땅을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노력의 결과로 수도권에 18평 아파트를 샀거나 갖고 계셨어요. 물론 그 외에도 땅도 소유하셨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사는 그 빌라도 우리 친정 엄마가 주신 건물이었어요. 사돈님, 저희가 이런 부탁하는 게 무례한 거 알지만 저희 상황이 정말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남편이 없이 자식을 키운 입장에서 좀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달라는 말은 아닌데 좀 더 저렴하게 안 돼요? 보증금 없어서 바로 가족이 흩어져 살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을 찾아갔었어요. 남편과 저도 모르게 말이죠. 당시에 우리 친정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우리 자매를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을 때 그 상황이 떠올라서 시어머니께서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받고 월세로 내주셨어요. 최소한이라도 받은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하려고 받으셨던 거였죠. 아이, 오빠, 우리 가족 아니에요. 우리 가족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왜 그러세요? 저를 바꿔주실래요? 오빠, 이제 새로운 누이 친정집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뭐야, 왜 우리 집은 챙기지 않고 월세만 받느냐고요? 고작 2개월 밀린 거였는데, 그런데 내용 증명을 보내. 오빠 진짜 너무한 거야? 아니야, 엄마 지금 알아두었거든요. 그 월세, 그거 너랑 세아랑 둘이서 그놈의 워라밸 좋은 단기 알바인지 뭔지 그거 3일만 나가면 버는 돈이야. 그런데 그걸 너희 몸 피곤하다고 안 해. 내가 우리 처가의 아들이냐고 잘할 리. 나도 그러고 싶다. 망신 좀 적당히 시켜. 장모님이 아니라고 해도 다음 월세 3달 차 내면 내가 그 집에서 다 나가게 할 거야. 행동을 제대로 좀 해. 남편은 시누이들이 월세를 밀릴 때마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물론
신인들은 거의 발작을 일으키다 피했지만 저희 남편의 행동에 기겁을 했죠. 그렇게 저희 남편은 오히려 자기 엄마보다 저희 친정엄마와 더 기쁜 대화를 나누었어요. 엄마도 집에 안전한 사회가 생겨서 좋다며 많이 노력하셨고요. 엄마와 남편 사이에 신뢰가 생긴 건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장모와 사위 사이라고 해서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은 우리 부부와 저희 엄마의 여동생이 함께 관광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야시장을 구경하러 가다가 시비가 붙은 일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아줌마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돈을 좀 주고 하는 거잖아. 아이 하니 돈 좀 있어 보이는구만. 그거 돈 주는 게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냐고 자저씨가 수치했으면 가족들한테 가던가 해요. 다른 나라에서 나라망신 시키지 말고요. 나라망신이래서 우리나라 여자들도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우리나라를 지켰는지 몰라서 남자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태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우리의 친정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한 일본인 주취자가 있었어요. 그때 주변에 다른 한국 관광객들이 있어서 상황을 알리고 말려도 주취자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주사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비운 채 엄마들의 음식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돌아가는 중에 그 광경을 목격했고 우리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만 돌아간 후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알게 되어 달려왔습니다. 혼자 술을 마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요. 가세요. 왜 시비를 걸어요, 아이야? 내가 무슨 시비를 걸었다고 그래?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어서 인사한 거야. 너야말로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 대가리에 피도 한 마른 어린 놈이 말이야. 내가 뭔데, 내가 이 아줌마 아들이야.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요. 아들인데 뭐 어떻게 할까? 당신 그대로 있어, 어이, 이거. 찍어봐요. 이거나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거야? 아, 이것도 폭행이. 내 남편은 그 주자 허리춤을 딱 잡아채서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뭔데 난리를 치냐, 고 말이에요.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되고 나서 남편한테 왜 아들이냐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장모님이 자기 손을 꾹 잡고 계시는데 너무 작아 보이셨다. 그렇게 그들이 결혼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엄마라고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그 사건의 시작으로 너무나 정말로 속 깊은 남편의 모습에 우리 친정집 여자들이 남편을 철석같이 믿게 된 거였죠. 여동생도 자기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저희 남편에게 먼저 보여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참 잔잔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엮지 않는다면 말이죠. 사돈이나 처녀가 그랬는지 어느 쪽이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바일로 월세나 담보대출 같은 걸 알아봤던 것 같아요. 자기 소유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건데 은행이 내게 전화를 했었다면 왔었던 일이죠. 대출을 왜? 그건 나도 모르는데 혹시나 보이스피싱인가 해서 사돈 천이안 쪽으로 전화했는데 내 전화는 계속 안 돼서 말이죠. 어쨌든 신우의 개념이래요. 어쩌면 없는 것들이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월세를 내면서 월세 보증대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말 최소한의 보증금만을 내고 소유하고 있는 친정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월세 사이의 대출을 고려해 보았어요. 저희가 모금보다 높게 설정한 상황이라서 집주인인 친정엄마에게도 연락했죠.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분노하여 시누이들을 붙잡고 나가셨어요. 월세를 내지 않은 채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너무 화가 나요. 사도 어른들이 왜 오빠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사도 어른들한테 빌리기로 했던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이 없어서 거부당했어요. 근본 신우의 발언에서 남편은 머리를 퍽퍽 때렸어요. 신우와 나는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 머리를 써서 그랬던 거였던 거죠. 대출을 받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그 뇌 구조 자체가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과 제가 뭐라고 하니까 작은 신호라는 게 또 지연에 붙어서 나쁜 말을 했더라고요. 언니 어머니도 정말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아가씨 나도 아가씨 머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느니까 말을 모아주세요. 우리 엄마가 인정 어깨 모아가지고 복 받으신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가씨 두 분이 생각 없이 굶는 거죠. 그리고 해외여행에 가고 싶으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서 가요. 다음 달부터는 원래 월세 금액으로요. 아가씨 둘이 계셨어요. 3개월 이상 안 연락하면 방을 빼앗아 가는데 오빠에게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 엄마에게 말했어요. 책임감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에요. 시누이가 해도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엄마 도와주러 나가니 시누이들이 더욱 더 멈추지 몰라서 친정엄마와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욕만 안 했어요. 얼마나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누이 둘이서 퍼뜨린 악담이 정말 강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시누이들 때문에 대출 사건에 휩쓸려 3개월 뒤에 뺑소니로 사망하셨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더욱 더 그 마음을 잘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심경을 말입니다. 엄마, 나 결혼할 거 보고 가야겠어요. 나 결혼할 때 엄마가 드레스도 골라줄 거라고 했잖아. 엄마, 안 돼. 저와 여동생은 친정엄마의 빈소에서 미친 듯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허무하게 갑자기 엄마를 보내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맹소히 저질렀던 사람은 잡혔지만 그 사람은 제 동갑이라 빈소에 그 사람 가족들이 와서 사과하며 선처를 물어왔다. 선처를 받고 싶다고 하면 당신 애들도 우리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선처를 받을 테니까 똑같이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차디찬 바닥에 우리 엄마를 놓고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선처를 바랄 뿐이에요. 만약 당신의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이라면 엄마처럼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남의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두고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기 겁나나 보는 법입니다. 우리 엄마를 떠나게 만든 그 개자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제 여동생 그리고 우리 남편은 결코 합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고 가서 정신이 사나 죽겠는데 그 자리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도 장례식장에 갔으나 평소처럼 얼버락얼버락 해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비교적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친정엄마에게 절을 하고 나서 식당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라 하더군요. 동생은 자신의 예비 남편과 함께 있을 테니 저를 보고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라고 했어요. 언니, 어차피 지금은 조문객들이 많이 줄어들 시간이잖아. 그래도 왔으니까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오세요. 식사를 챙겨 드릴게요.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지지를 받으면서 거의 산송장처럼 시어머니 집에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웬일로 저를 챙겨주셨어요. 얼굴이 많이 이상하다고 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며 걱정까지 하셨죠. 신우들. 그랬고요. 언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마음이 많이 안 좋으니까. 사돈 어른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생전에는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두셨나요? 그래요, 언니. 몸 잘 챙겨 해야 사돈 어른이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렇게 악담을 퍼붓던 신우도 그렇게 말을 하니 제가 너무 안 좋게만 바라봤으면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은 것 뿐이었어요. 신들과 시어머니는 바뀌지 않았어요. 신우의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니 작은 신우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아가씨가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니들 사정 다 알아서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한참을 자기네들끼리 속삭이는 시누이들이 저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전 괜찮다고 안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들 사정 다 알아서 그냥 마음만 받게 됐어요. 그런데 남편은 잔이라고 받으면서 자기가 대신 그 봉투를 받아줬어요. 남편 입장에서도 자기 동생들이 이제야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아서 나도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대신 받아달라면 버티기로 했는데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봉투를 다시 신들의 면상에 던졌어요. 버렸죠.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과격한 행동에 저는 깜짝 놀라며 말았어요. 나가. 당장 나가. 이 미친 녀석들이, 엄마는 얘네가 이딴 거 쓴 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정말 됐고, 나가 셋다. 당장 나가라고. 우리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어떻게 사람이 이래?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고. 아, 형부, 왜 그래요? 무슨 일이래요? 왜 그래? 남편이 화를 내는 소리에 여동생 생이랑 여동생 예비 남편도 달려왔어요. 옆에 있던 저도 영문을 몰라서 화를 내는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말리지 말 걸 그랬어요. 아주 신호라는 것들 머리털을 다 뽑아놓아 버리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헉, 당신 왜 그래? 아가씨들이 성에 표시한 것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대체 왜 그래요? 저는 그 와중에 아가씨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금액을 넣었으니 남편이 저렇게까지 화를 냈나 했어요. 그러나 제 여동생이 제게 먼저 신들이 건네준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한 후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저 또한 그 내용을 보며 손이 덜덜 떴어요. 그리고 남편이 왜 그토록 화를 냈는지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봉투에는 신둘과 시어머니가 작성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셨던 18평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었죠.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 감정이 느껴져서 기가 차네요. 이게 지금 뭘 하자는 거야? 뭐를 하려고 여기 온 거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왜 당신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머리엔 똥밖에 없냐고. 아니, 왜 똥을 그렇게 말하느냐? 왜 나한테 그러니까 화를 내? 나는 지금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도대체 머리에 뭐가 덧붙은 거야?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냐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치셨었던 거죠. 시누이들. 아무런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 그저 그들도 가족이자 자기들 사정이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면서 서운해만 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만 비난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 딸을 당신들을 꼬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빌라에 사는 건 더욱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세나 월세랑 아파트 매매가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는 너희를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놈이 다짜고짜 성질을 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대체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궤변인가요? 여러분은 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나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302호 공실 나왔으니까 세입자를 구해주세요. 아, 그리고 사모님 남편분이 사업자 한다고 했죠? 오늘 바로 짐을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어를 그냥 뜯고 들어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누가 마음대로 침을 빼고 있는 거니? 저는 이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사는 층을 눈독 들이던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그 사장님 딸이 결혼해서 신혼 살림하기 좋은 집이라고 계속 관심을 보였었거든. 그런데 우리 친정 엄마가 딸들이 사는 집이어야 한다며 반대를 표했고 전화를 한 날을 그 사람들과 시어머니는 왜 난리를 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대신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죠. 엄마는 자기 딸들을 아끼는 만큼 집도 소장하고 싶어진 거겠지? 난 몰랐고 이 일은 내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현재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나에게 관련이 없는 일이거든. 엄마에게 드리는 목적은 계속 드릴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나도 모르겠어. 너희들이 뭐를 해서라도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해.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 뭘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너 여동생들이 나에게 엄마에 대해 뭐라고 했냐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면서 이런 꼴을 보내? 아이고, 오빠 정말 이러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오빠 결혼한 후에 너무 편해졌다는 걸 알아? 솔직히 우리 오빠에게 서운한 게 정말 많아. 아니, 우리도 서운할 게 많아요. 오빠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래? 오빠가 우리 집 가장이자. 수름 끼치는 소리를 하며 앉아있네 싶었어요. 가장이 이미 결혼한 자기네 오빠에게 시댁가장 노력까지 하라는 건가요? 그래, 집안의 장남이 집안에서 정말 큰 대소사야. 이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장남의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 또한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신들과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남편은 자기 큰 여동생의 말에 정색을 하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으로서 어떻게 더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더는 생각을 바꾸기 어려운 연세이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지적해하는 너희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죽을 죄 짓지 않은 한 이유로 너희 오빠라고 하는 게 싫어. 나는 이제 진짜 싫다. 우리 처제를 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 내 동생들의 삶을 말아먹은 게 내가 아닌가 싶더라. 아무리 너희라 해도. 두 년들이 죽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정말로 아니야.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가족 간의 연을 끊자고 했어요. 솔직히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새 모녀의 지원을 다 해왔거든요. 자신이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면 그냥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은 한계를 해결하러 온 것이었어요. 더구나 우리 친정 엄마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려고 했었으니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떨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신화 시어머니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갖고 있던 것을 잃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신화 시어머니는 제가 그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한 것에 집중해왔어요. 두고서 봐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기네들의 물건을 왜 함부로 건드렸다고 하면서 나에게 소리를 지냈어요. 언니가 오빠한테 가스라이팅한 거죠? 언니가 시켜준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획이라도 해둔 것처럼 우리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언니 같은 소리를 하네. 얘야, 나쁜 년아. 너는 새언니도 아니야, 알아? 뭐야, 다시 말해봐. 나쁜 년이라고 하는 너는 개념이 나간 멍청한 년이야, 알아? 너랑 내 언니 때문에 형수랑 우리 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야말로 나이를 먹고 정신 차려서 생각이나 해. 이 평생 그렇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 궁리는 하지 말고 작은 신우가 나한테 하는 막말을 듣고 제 여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단단히 화가 나서 또 소리를 지르고 싸움이 불번지듯이 번져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걸 다 해냈어. 그를 무시하면서도 그의 작은 눈을 제대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가씨들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아가씨들 물건은 거기 많지 않아요. 다 렌에서 한 거잖아요. 그것은 렌털 업체에 전화해서 수거해 가라고 할 거예요. 위약금 내기 싫으면 아가씨들이 계속 렌탈료를 내던가. 그러면 되겠네요. 그리고 너 착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아가씨라고 하는 거 너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자에게 막말하지 않는 나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야. 알아듣니? 뭐 알아듣니? 지금 나에게 반말한 거야? 내가 못할 게 있어? 너는 나이가 나보다 많아. 아니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 있어? 하여가 말발도 빠지면서 꼭 잘났다고 떠들어야 되죠. 그들은 정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답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있었다면 없는 살림에 굳이 살림 구석 다 갖추려고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달랐어요. 그 없는 살림의 스타일러며 건조기, 세탁기, 최신형 TV 아지 하여간에 색깔이란 구석은 다 갖추겠다고 렌더리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거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결국 신들은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 렌탈료만 주고 장창 찍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어요. 너희 정말 이런 거 아냐? 응, 어떻게 부모한테 이러니? 어떻게 부모한테 이래? 와, 정말 사람 독하다. 독해. 세연이는 그렇다 치도 오빠는 정말 이런 거 아니라고. 아니야. 결국은 우리가 오빠 진짜 가족이야. 어떻게 오빠가 우리한테 이런 건데 어떻게 똑같은 말도 하게 할 거야? 상황 이렇게 만든 건 아니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지. 누가 이렇게까지 파국으로 몰고 온 것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에는 도시 생활이 좋다고 외치던 시어머니들도 시어머니께서는 고향인 화순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셨어요. 집을 빼고 나서도 자기들은 그 집에 살 거라고 얼마나 발악을 했었는지 몰라요. 새로 들어오는 신혼부부한테 말도 안 되는 괴담을 지원해서 헛소리를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건지 집에 귀신이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겁을 주면 그 신혼부부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나요? 하여간에 생각이 유치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능이 거기까지인 건지 이해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유, 다들 잘 내려왔어요. 이들은 시골이 싫다고 징징거리다가만 밥 한 공기를 뚝딱 먹고 누워서 자고 있다. 얘들이 왜 이렇게 많은 가전제품을 가져왔는지 짐을 많이 싸야 할 판이다. 시이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과 시어머니들은 화순집에 렌탈한 스타일인데 가전제품을 다 들고 내려갔던 모양이에요. 결국 집에 둘 곳이 없어서 위약금을 내고 해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순에는 시어머니 언니가 계셨거든요. 시이모님이 소유한 집에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 집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고민 중이었는데 시이모님이 한 번은 쟤를 내쫓았었다면서요. 그러다가 시이모님이 저한테 그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해요. 이들은 성격이 안 맞아서 참 고생 많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동생 교육을 대신해 줄게요. 똑바로 시켜야 했는데 내가 바빠서 나도 몰랐다고 해서 미안하다. 나는 새로 나갈 곳도 없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안 쓰는 집을 준 거니까 일절 걱정 같은 건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면 돼. 내가 이것들로 너희한테 민폐 하나라도 끼치지 않게 잘 살펴볼 테니까. 시모님은 참속도 깊고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변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어찌되었든 시모님 말씀대로 남편과의 삶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시 라이프를 외치고 브랜드 커피만 들고 다니려 했던 시누이들이 여기서 인스턴트 커피를 열심히 마신다고 하더군요. 단일할 때 당연히 당이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할 일을 찾아가면 되겠죠. 사실은 살기 싫어요. 원래 엄마와 언니가 같은 옷을 입고 둘이 나란히 예쁜 옷을 입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계속 보고 싶고 생각하면 너무 서운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언니 다음 달에는 저희 여동생이 결혼을 해요. 엄마가 함께 계셨다면 더 조금 다 크고 행복했을 텐데 기분 좋은 일을 앞두고 나니 엄마의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마 식을 올려야 하는 여동생은 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라면 시집가는 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실래요? 엄마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고 결혼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매에게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부탁의 말씀을 전하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